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2월 4일 아파트 폭등 정책 드디어 시작되나 내일 2월 4일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폭등 정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장 큰 비중이 담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 85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일입니다. 4일날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쇼라고 했죠. 실현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4분의 3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5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세권 범위는 350m에서 500m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토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현재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역세권 범위를 500m로 상향을 시켜서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 세대수가 좀 어느 정도 작은 단지는 700%까지,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까지도 상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부 체납 받고 공공임대로 채운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역세권의 범위를 500m까지 상향을 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용적률을 처음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가장 이게 핵심입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재건축 단지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 아파트에 엄청난 폭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아파트는, 우리가 새소리 들리는 아파트들 있죠. 산이 보이거나 나무까지 보이고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지금 앞으로는 열애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이 내용 자체가 현 정부에서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아지는 아파트들에 대한 중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숲세권들에 있는 비역세권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세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크고, 또 한 가지 피해를 보는 아파트들은 분담금이 큰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미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눈앞에 두고 있는 단지들 있죠. 건축 심의들이 이미 통과된 아파트들은 분담금이 굉장히 커요. 그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말하는 이 정책들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푸는 과정들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500% 그리고 최대 70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들은 앞으로는 분담금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초안이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만 없애버리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아파트들이 분담금이 큰 아파트들, 그래서 거의 1:1 재건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하고 숲세권 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난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죠.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고,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래서 SH, 도시개발공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체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데, 그냥 생쇼죠.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허가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지자체가 담당을 합니다. 무슨 구청이라든가 해당 시도가 이게 관할을 하는데, 이 인허가 주체도 정부가 가져가기로 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시행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이 하는데, 민간 건설사라든가 시공사가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LH나 SH 같은 정부기관들이, 정부 공기업들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사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지금 내일 발표하는 거는 1%도 안 되고, 이거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또 이익공유제를 또 여기서 도입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대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 15%, 부산 같은 경우는 10%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종상향을 하죠. 2종에서 3종을 할 때는 종상향을 할 때도 기부 체납하잖아요. 거기 또 임대주택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또 이익 공유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 상승분에 이익 상한제 두기로 했다. 그래서 공공분양 아파트로 환산한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법령도 개정키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들한테 현 정부의 가장 큰 지지층이 무주택자한테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현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하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현재 규제 일반도요 정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전세난이 가중되는 이 피해자들이 현 정부의 지지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생쇼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거는 시행될 가능성이 여기서 민간에서 받아들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인허 가지고 중택 공급 엑셀 이익 환수는 더 세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생쇼다. 이 부분은 부산 대구도 도심 고밀 개발을 한다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책들이 내일 발표되는 내용들에 적용되는 곳은 5대 광역시가 포함될 것 같아요. 광주하고 뭐 대전도 포함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거기에 5대 광역시의 주요 도시죠. 그래서 그쪽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확실한 부분들은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대구, 부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공급책 앞두고도 시장이 냉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이거 현 지지층들이죠. 무주택자들을 달래기 위한 그냥 생쇼를 뿌린 겁니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현재 보면 흑석 2구역도 마찬가지죠. 흑석동의 2구역도 공공재개발 안 한다고 입장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집값만 오를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방향성은 맞지만 밑에 있죠. 근본 처방은 잘못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을 들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갑자기 또 쓰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공급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다? 말씀드렸죠. 임대주택이 전세난이 가중되고 전세값이 올라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현 지지층들에게 뭔가의 생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생쇼를 지금 정책으로 보여주시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맞을 수는 있지만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 쉽게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자꾸 이름만 바꿉니다. 여기서 50%까지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또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네, 공공자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주택 결국에는 뭡니까? 내 소유권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자본 지분 적립형 주택 이딴 소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소유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임대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환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환수를 쓰면은 뭔가 거부감이 드니까 이제는 마찬가지로 공유라는 표현을 쓰죠. 공유. 그래서 지금 말장난만 계속하고 생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집값이 계속 올라갈수록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역세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있죠. 조합 설립 이전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굉장한 여기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역세권에 대한 고밀개발이라든가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500%, 700%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부분까지 없어지게 된다면은
압구정 현대 그리고 척수까지 50층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정권이라든가 앞으로는 이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에 대한 조합 설립 이전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득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 나중에 보면은 압구정 현대라든가 여기도 좀 역세권이죠. 바로 역세권이고 제가 볼 때는 음마아파트도 조합 설립이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구정 현대와 음마아파트는 지금 조합 설립을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딜레이 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분담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분담금이 거의 없이 100% 계획개발 이익을 환수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라든가 음마아파트도 저는 지금 시세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초역세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익을 환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크고 음마아파트 경우도 50층을 구조를 했었죠. 고집을 했었는데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50층까지 나올 수도 가능성이 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분담금이 전혀 생기지 않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안대교 영구조망 아파트가 유일하죠. 정면에 광안대교 영구조망한 아파트에서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 땅이죠. 네, 자연 땅이고 그리고 역세권까지의 거리가 287m의 아파트이면서도 평지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아파트도 마린시티도 마찬가지지만 뭐 W도 있고 삼익비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파트들하고는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자연 땅이다. 라는 부분에서 용적률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사람들이 많이 외면받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역세권이 500m까지가 되니까 뭐 이미 기존에도 350m 이내죠. 그래서 역세권 계산은 지하철의 출구로부터 계산합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그러니까 현재 287m니까 이 아파트들이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한 그 특혜까지 지어진다면 700%까지 용적률이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는 생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의 현재로서 조합 설립되기 이전의 아파트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데 또 다른 수혜를 입은 아파트는 저는 동래럭키라 봐요. 동래럭키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이죠. 안전진단을 탈락했었는데 오히려 탈락했던 것들이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라든가 기본 계획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죠.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초역세권이죠. 바로 옆에 저기 지하철 단지가 있으니까 역세권이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라는 부분도 언젠가는 저는 없어질 정책이다. 제도라고 본다면은 분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분담금. 그래서 협전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는 단지 동래럭키 또 이 단지죠. 수용현대 단지도 고밀개발 그리고 용적률이 500%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단지가 크기 때문에 7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0%까지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 단지는 어마어마한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는 아파트가 삼익비치라는 아파트, 삼익비치 아파트예요. 이런 아파트. 냉정하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은 분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30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로 가는데도 분담금이 6, 7억이 분담금이 주어지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건축 심의까지 통과가 되고 사업인 시행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500m 이내의 역세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파트들에서 있어서는 앞으로 어차피 정책이 생쇼지만 기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어디 아파트라고 했습니까? 숲세권 아파트. 비역세권의 숲세권 아파트, 새소리 들리는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무슨 바람소리 들리고 나무까지 보이는 산이 보이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상당히 외면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기조 자체가 시행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조 자체가 역세권을 중심입니다. 역세권. 고밀개발,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고, 어차피 생쇼입니다. 생쇼. 그래서 이 생쇼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정책밖에 안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